원래 첫 의사일정인 400회 임시회에서는 올 한 해 주요 의정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됐습니다.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앞둬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이번 회기 이슈 인터뷰는 여야 원내대표님들을 차례로 모시고 남은 임기 4개월 동안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선거 전국에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제 11대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네요. 일단 소속 의원 5명인 교섭단체를 이끌면서 한계를 좀 많이 느꼈을 텐데요. 지난 3년 8개월 의정활동 간단히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2014년도 이제 처음 이제 의회에 입성할 때는 40대 중반이었는데 벌써 이제 50대 중후반이 돼가고 있어서 참 시간이 빠름을 느끼고 제가 어찌 보면 지역구원으로서 그동안 많이 모자라고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분들께서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섭단체 차원에서 대표이시니까 교섭단체 차원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싶은 것 하나, 그리고 아쉬운 점 하나를 꼽는다면 어떻겠을까요? 예, 아무래도 저희 도민들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작년 12월 그리고 작년 1월, 2월 특별법 개정이 돼서 어찌 보면 진정한 4.3의 해결, 앞으로 보완할 과제도 많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보람이면 보람이라고 꼽고 싶고요.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처음 저희가 이제 11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그 당시 제가 원내대표를 했었는데 상임위 구성을 함에 있어서 민주당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일부 반발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소수당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지금은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까도 좀 전에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가 좀 있는 해여서 그런지 몰라도 열기가 참 뜨거웠어요. 예. 의원님께서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일단 정부 여당 비판에 시간 좀 많이 그렇죠. 할애를 한 것 같아요. 예. 그걸 보면서 또 의장께서는 선거판을 의회에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좀 지적도 하셨는데 예. 이번 주변에서 그런 정권 심판을 너무 띄우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좀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국가 정책과 지방 정부의 정책은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요, 제2공항 그리고 해저터널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국가 정부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2공항이라든지 해저터널에 대한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저희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아시겠지만 제2공항 같은 경우도 지금 2015년도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기본계획 발표를 입지선정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년을 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재명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도 없고요. 해저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끌어들였다기보다도 국가 정책에 대한 어찌 보면 도민들의 생각 그리고 의원의 생각을 밝혔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4.3의 문제를 좀 거론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4.3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에 과거와 비교할 때 엄청나게 달랐다는 걸 실감하거든요. 예. 일단 과거에는 폭동이다 이런 말들이 좀 튀어나오면서 선거 때마다 수세에 몰리곤 했었던 적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3특별법 전면 개정을 좀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도의회에 4.3 특위 상설화를 좀 제안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사실 저도 사전에 인지된 바가 없고요. 즉흥적인 원내대표 교섭
연설을 통해서 저도 들었는데 그 뜻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4.3 특위를 상사로 한다. 의미를 잘 모르겠고요. 구체적으로 저하고 우는 데는 바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말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단 지역 최대 현안이죠. 우리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주도한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 활동에 대해서 좀 많이 비판을 하셨는데요. 민주당이 가장 잘못한 점 뭐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제2공항과 관련해서 당초부터 이제 도민 갈등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처음에 이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명회 자체도 불가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이 주도가 되는 갈등 해소 특위에서는 사실 해소 특위가 아니고 갈등 해소 특위가 아니고 지금 되돌아보면 갈등 조장 특위라고밖에 저는 볼 수 없는 게 결론이 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갈등 해소 특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다고는 하지만 7년을 끌어왔습니다. 지금도 정부의 입장은 저도 교섭단체 대표에서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김부겸 총리께서 정부의 방향을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송재호 도당위원장께서도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는 취지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 사과 내지는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거든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과연 갈등 해소 특위가 왜 꾸려졌고 그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냉정히 판단해 봤을 때 도민 갈등만 저는 부추겼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민주당의 현재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대선 전국에서 좀 핫 이슈로 떠올랐던 예. 해저 터널 문제인데요. 뭐 제주 패싱한 거 아니냐라는 좀 지적도 있었는데 결국은 어쨌든 민주당에서 공약에서 제외를 하긴 했습니다만 예. 해저 터널과 관련해서 절차적 문제와 별개로 요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입장인지요? 뭐 저희 입장이야 뭐 해저 터널 해주면 좋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가 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가 제2공항이 있고요. 신항만 건설 추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의 공약 내용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2공항만 보더라도 원론적으로 도민의 의견을 듣고 싶다. 7년 동안 들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앵무새 마냥 반복하고 있거든요. 신항만 같은 경우도 국가항만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안,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런 언급도 없이 사실 해저터널 관련해서도 지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공약으로 했었다가 철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지난 5년 동안 아무런 논의 구조 없이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공약 발표를 했다가 지금은 뭐 장기 검토라고 말을 바꾸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우리 도민에 대한 배려, 관심 저는 없다고 보고요. 특히 하나의 예를 보면 아까 제2공항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공항 가덕도 공항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모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내용만 단순하게 비교를 하더라도 제2공항과 관련된 부분, 해저터널과 관련된 부분은 민주당에서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의원 의원 정수 그리고 교육위원 폐지 요 예.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좀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요거 관련해서 일단 절차상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 일단 추진 과정의 그런 비판과는 좀 별개로 해서 본질적인 차원에서 의원 정수 확대, 교육위원 폐지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사실 교육위원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은 계속 이제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우리 의회 내부에서도 그렇고 도민들도 그렇고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 그 부분을 다시 꺼내는 그 자체가 저는 시기적으로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요. 지금 최근에도 이제 국회 이제 논의 구조를 보면 처음에는 2월 14일까지 본회의 통과를 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대선 이후에 다시 논의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저는 시기적으로 이 논의 자체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교육위원 제도 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 도민의 시각 그리고 뭐 의회의 시각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번
12대 의회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지금 현재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그 교육위원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회 차원, 그리고 도 차원, 그리고 교육청 차원, 그리고 도민들이 하나의 구조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 여러 가지 문제점, 뭐 출마 자격 제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의회 의결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교육위원님들도 일부 수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우선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아마 그 폐지와 관련된 특별법 개정안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쭉 이렇게 질문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좀 왔는데요. 이제 임기 4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임기 동안 우리 국민의힘이 어떤 의정 활동에 포커스를 맞추고 활동하는지 할지에 대해서 우리 도민사회 그리고 도정 그리고 의정에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시죠. 사실 저희 국민의힘이 그 11대 의회 개원할 때 사실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많이 미흡한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냉혹한 심판 저희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가 남았는데요. 저희 국민의힘 많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 그동안 저희한테 주셨던 따끔한 질책 저희들 겸허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하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난 4년 동안 민주당 70%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를 어찌 보면 독점하다시피 해서 도민 여러분 나아질 게 있습니까? 갈등만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 기다리고 또한 우리 국민의힘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한국 의원님을 만나서 원래 주요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11대 의회도 이제 임기를 4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임기를 다하는 그날까지 의원 배치를 단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